있습니다. 그게 이제 집에 관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소득공제랑 좀 관계가 있거든요. 예. 대출 금리가 조금 또 요즘 또 올라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원리금을 갚으면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요때 조금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주택 예. 관련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12월에 집 팔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못 받는다. 12월에 팔면 안 된다는 거네요. 11월까지는 살았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죠? 12월 19일 날 집 팔기로 돼 있는데 나. 아, 진짜? 이게 무슨 대박이다.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주택을 살 때 예.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다 이게 받죠. 예.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이게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단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아 무주택자예요 생애 첫 그거?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주택 요건이 좀 걸려 있어요. 이게 이제 주택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금액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근데 네.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출을 15년짜리 이상 대출을 받았는데 고정금리면서 거치 기간이 전혀 없이 매달 상환하고 있다. 이 사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1,800만 원까지. 아니 잠깐만. 그 1,800만 원이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 소득공제. 1,800이면은 연봉 3,000이면은 연봉의 반을 그냥 이 집으로 받을 수 있는 이거는 그래. 3점짜리 문제네요.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단위가 여러분 커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금리면서 거치 기간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은 변동금리인데 거치 기간이 없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시는 분 이런 분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오, 이거 세네. 이거는 은행 직원을 찾아가서 대출받는 은행 지점에 가서 내가 이걸로 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예. 라고 꼭꼭 물어봐서 따져봐야 체크를 됩니다. 해두는 게 좋겠네요. 예, 그 밖의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까지 이자 공제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만기가 10년에서 15년 사이이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만 원까지 공제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근데 좀 중요한 게 왜 12월에 집을 팔면은 이거 소득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원래 만기 조건이 있었잖아요. 아까 만기 10년 이상, 뭐 15년 이상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중도에 팔면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상환하면 그해 연도에 이자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못 받아요. 아니 11월까지 다 이자를 다 냈는데 요 12월에 팔아서 그것 예, 때문에 만약에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면서 또 담보대출 받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자는 공제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12월 달 것밖에 못 받는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새 집 산 거에.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한 12월에 연초에 집을 파는 게 좋네요. 그것도 미리 공제 다 그것까지 받고. 머리 쓰시는 분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래를 하시겠죠. 근데 11개월 동안 유지하던 대출을 12월에 갈아타면 그동안 냈던 이자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요거는 별표 3개짜리니까 기억을 꼭 하시고 네. 이런 기술을 우리가 습득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네. 금액이 또 크니까 이걸 꼭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1,800만 원까지 되니까 되게 좋은데 네. 이자를 엄청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제를 1,8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은 소득공제 많이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자를 엄청 내는 먼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많이 냈으니까 많이 내는 거구나. 기왕 나가고 있는 대출 이자라면 네.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봉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는데요. 3억 6천만 원짜리 주택 40%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매달 30만 원씩 냈어요. 그러다가 12월까지 안 가고 연도 중에 판 거잖아요, 이 집을. 11월에 팔았으면 총 이자 낸 게 330만 원이죠.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면 세율이 24% 정도 세율이 정될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래는 79만 2천 원 정도의 세금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날라가요. 11월에 파는 바람에 이 절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빵 중요한 게 12월 말 현재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이 대출이 유지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월 30일 날 팔아버리면 12월 31일 현재는 대출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해에는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을 팔아봤지만 이거 따지고 집 못 팔아요. 왜냐면 임자 나타났을 때 빨리 팔고 이렇게 나는 이동을 해야 되고 나도 계약서를 예. 집 빼는 기간을 무조건 1월 1일로 가야죠. 그래야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초에 연초에 뭐 잔금일을 잘 정하시면 돼요. 잔금일을. 그러니까 뭐 3, 4월 1월 정도에 1일로 정하면 그래, 되네요. 그래. 예, 3, 그전에 4월 집을 정도에 빼면. 집을 파는 상황이면 사실 조절이 힘들겠지만 네. 연말에 파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조절이 협의해서 가능하죠. 얼마든지 그리고 연말 현재 상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부양가족 공제 같은 경우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12월 30일 날 이혼을 이혼해요. 했다. 그러면 그러면 공제 못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혼도 우리 이틀만 있다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12월 31일 현재 상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래야 되는데 정말 미안한데 이혼은 이혼이고 1월 1일 날 도장 찍자. 그래. 31일은 아니야. 왜냐면 공제 받아야 되거든. 오케이.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